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는 미국, 스페인 합작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다. 우디 앨런이 감독을 맡았고 2011년 칸 영화제에서 초연되었다. 스페인 회사 미디어 프로와 그라비에르 프로덕션이 제작을 맡았고 오원 윌슨, 레이첼 맥아담스, 마리옹 코티아르, 케이시 베이츠, 카를라 브루니가 출연하였다. 영화는 일상적인 파리의 곳곳의 풍경을 감성적인 재즈 음악과 함께 보여주며 영화는 시작된다. 주인공인 길은 약혼 여인 이네즈, 그리고 그녀의 부모와 파리로 여행을 간다. 원래 할리우드의 각본가인 길은 소설가로 전향을 하려고 하고 약혼녀는 그 계획에 대해 부정적이다. 파리에서 살고 싶어 하는 길과 달리 이네즈는 말리부에서 살기를 원하고 길은 이네즈의 부모님과도 성향이 잘 맞지 않는다. 다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 이네즈의 친구 캐롤과 캐롤의 남자친구 폴을 만나게 되고 다음날 베르사유를 가기로 하지만 길은 내키지가 않아도 약혼녀인 이네즈가 간다고 하여 가기로 한다. 이네즈와 길에게 안내를 해주는 이네즈의 친구의 애인인 폴이라는 현학적인 남자가 파리 곳곳의 미술 관련 장소들을 안내하지만 길은 관심이 없다. 길에게는 1920년대가 황금시대로 보인다. 하지만 이네즈와 그녀의 친구 폴이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는데 왜 관심이 없는지 이네즈는 길을 비난하고 결국 길은 점점 실증을 느껴 이네즈와 따로 행동하기까지 한다. 어느 날 밤, 길은 이네즈와 캐롤 그리고 폴과 함께 와인 시음회에 간다. 끝나고 춤추러 가자는 이네즈와 폴의 제안을 거절하고 술에 취해 호텔로 걸어가던 중 길을 잃는다. 어딘지 모를 시계탑 앞 계단에 앉아 쉬던 중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길 앞에 차가 멈춘다. 길은 자신을 초대하는 오래된 부조 차량을 탄다. 그리고 어느 파티에 갔는데 만난 사람은 젤다와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였다. 파티에서는 콜 포터가 노래를 한다. 젤다와 스콧은 길에게 다른 술집을 가자고 권하고 과거 사람인 젤다와 스콧을 만난 게 이상하다 여긴 길이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따라가게 된다. 이번엔 해밍웨이를 만나게 되는데 기뻐하며 자신의 소설을 평가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자신은 평가를 할 수 없다며 스타인에게 평가를 요청한다고 한다. 스타인이 자신의 소설을 평가해준다는 말에 흥분하여 소설 원고를 가져오겠다며 술집을 나선다. 원고를 가지러 가던 중 해밍웨이와 만날 곳을 정하지 않아서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지만 술집은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엔 세탁소가 있다. 다음 날 아침 이네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는데 이네스는 길에게 황당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갈 준비나 하라고 한다. 이네스의 가족과 함께 쇼핑하고 저녁이 되어서 이네스를 어제 자신이 차를 탔던 장소로 데려간다. 시간이 지나도 차는 오지 않고 이네스는 짜증을 내며 혼자 호텔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정이 되자 종소리가 울리며 차가 와서 길 앞에 멈춰선다. 길은 차 안에서 다시 해밍웨이를 만나게 되고 해밍웨이와 대화를 하던 중 길은 해밍웨이에게 진정한 사랑을 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된다. 차는 스타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해밍웨이와 길은 스타인의 집으로 들어간다. 스타인의 집으로 들어서자 스타인은 피카소의 그림을 평가하고 있다. 피카소의 그림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아드리아나를 그린 것이었고 스타인에게 그녀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닌 성적 매력만 부각시켜 그렸다고 평가한다. 평가를 한 뒤 스타인은 길의 원고를 받아 읽는다. 원고를 앞부분을 읽자 아드리아나는 감동한다고 말하며 소설에 대한 호감을 표한다. 그녀의 말에 신이 난 길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다. 아드리아나는 의상 공부를 하러 왔고 자신과 같이 과거를 향한 동경이 있다는 것과 그녀의 미모에 반한다. 그러던 중 길은 돌아갈 시간이 다 되어 인사를 하고 돌아가게 된다. 다음날 이네스와 이네스의 어머니와 함께 거리를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던 길은 죽음기 음반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콜의 노래를 듣고 찾아간다. 그리고 가게의 여직원과 만나 대화를 한다.
노래를 감상 중이던 길은 폴과 캐롤과 함께 가기로 했던 미술관에 갈 시간이라며 이네스가 부르는 소리에 그곳으로 간다. 미술관에서 폴은 이번에도 역시나 자신의 지식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카소의 아드리아나 조상화를 보며 설명하는 폴에게 길은 자신이 시간여행을 하며 알게 된 정확한 지식으로 설명을 해주지만 폴과 캐롤, 이네스마저 길을 이상하게 본다. 그 와중에 약혼녀인 이네즈와는 점점 사이가 나빠지고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가 의심하는 이네스 부모는 사설 탐정을 붙인다. 길은 그날 저녁도 시간여행으로 과거로 갔고 파티에서 아드리아나를 만나게 된다. 길과 아드리아나는 서로 대화를 하며 길을 걸으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둘은 어느 술집에 도착하여 대화를 하던 중 아드리아나는 길이 약혼녀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집을 가겠다고 한 뒤 술집을 나간다. 아드리아나가 가고 난 후 길은 달리를 만나게 되고 달리의 친구 루이스와 만레이를 만나게 된다. 길은 세 명에게 이네스와 약혼을 했는데 아드리아나에게 끌린다고 고민을 말한다. 다음날 이네스는 길에게 폴이 점심을 먹자고 하는데 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고 자기 혼자 간다고 말한다. 길은 이네스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서 또 다시 과거로 가기 위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차를 기다린다. 또 차를 타고 소설의 평가를 받기 위해 스타인의 집으로 가는데 스타인의 집에 도착하자 피카소는 안절부절하고 있다. 피카소가 안절부절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아드리아나가 헤밍웨이와 함께 아프리카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타인은 책 이야기를 하자며 길의 소설이 힘있고 명확하다며 칭찬을 해준다. 길은 이네스와 이네스 부모님과 함께 가는 몽생 미셸을 안 간다고 한 뒤에 죽음기 음반 가게를 들려 직원과 대화를 하고 콜포터의 음반을 사간다.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오래된 책을 하나 산 뒤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을 가이드해주던 사람을 찾아가 책 번역을 부탁한다. 책의 내용은 아드리아나의 일기였고 아드리아나는 길에게 끌린다며 마지막엔 귀걸이를 선물 받고 사랑을 나누었다는 내용을 듣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이네스의 귀걸이를 훔쳐 포장한 뒤 나가려고 한다. 나가려던 순간 이네스와 이네스의 부모님이 이네스의 아버지의 건강으로 인해 호텔로 돌아왔고 길은 귀걸이를 되돌려 놓은 뒤에 귀걸이를 하나 새로 사서 과거로 향한다. 이네스의 아버지가 고용한 탐정이 길의 차를 뒤쫓는다. 탐정은 길이 탄 부조를 뒤쫓다가 시간여행에 휘말려 베르사유 궁전의 왕이 살던 시대까지 가버린다. 길은 스타인의 집으로 가서 소설의 앞부분을 고쳤다며 스타인에게 다시 평가를 부탁하고 헤밍웨이와 아드리아나의 소식을 묻는다. 그리고 아드리아나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서는 아드리아나에게 간다. 길과 아드리아나는 거리를 걷다가 키스를 하게 된다. 길은 아드리아나와 키스를 하던 순간만큼은 불멸의 존재가 된 것 같았다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리고 아드리아나에게 귀걸이를 선물한다. 아드리아나는 기뻐하고 귀걸이를 하던 중 마차 하나가 길과 아드리아나 앞에 멈춰선다. 마차 안에선 사람들이 길과 아드리아나에게 타라고 권한다. 아드리아나는 길처럼 과거를, 정확히는 베레포크 시대를 늘 동경했고 그 마차는 1920년대로 길을 초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드리아나가 동경하던 1890년대로 가는 것이었다. 1890년대로 간 길과 아드리아나는 드가, 고갱 같은 그 시대의 인물을 만난다. 그 시대에 머물길 원하는 아드리아나를 본 길은 자신이 동경하는 황금시대가 사실은 현재에 대한 거부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는다. 길 자신이 동경하던 시대를 아드리아나는 거부하고 베레포크를 동경하며 아드리아나가 동경하는 베레포크를 드가나 고갱 같은 인물은 거부하고 르네상스 시대를 동경한다. 아드리아나와 헤어진 길에게 스타인은 길의 소설을 헤밍웨이도 읽었다며 헤밍웨이가 소설에서 길의 약혼녀가
그녀의 친구인 캐롤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걸 모르냐고 병을 남겼다고 전해준다. 현재로 돌아간 길은 해밍웨이에게 들었다며 약혼녀를 추궁한다. 그러자 이네스는 죽은 사람들 이야기나 짓거리는 길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폴과 잠자리를 했었다고 밝혀버린다. 결국 약혼은 파혼이 되어버리고 파리를 헤매던 길은 예전에 벼룩시장에서 레코드를 팔던 여자와 마주친다. 비오는 파리를 걷는 걸 원하던 길은 여자도 같은 취향임을 알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하며 같이 걸어가며 영화는 끝난다. 지금까지 미드나잇 인 파리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영화 관련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